다음은요, 윤석열 후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선대위 꾸리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뭐 언론에서 매일같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질문 나왔는데 이제 가닥을 좀 잡았습니다. 그리고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윤석열 3김 끌어안기 성사됐다.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그래서 3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 보면 선대위 진영을 갖췄는데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김병준은 상임 선대위원장. 그러면 이게 중도 호남 끌어안을 조직이다. 그리고 김한길은 새시대 준비위원장. 여기가 뭐 아마 통합 이런 걸 좀 모색하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뭐 조국 흑서 저자 권경애 등 공동 선대위원장 추가 거론. 지금 위원장이 많이 나와요. 총괄위원장, 상임위원장, 새시대 준비위원장, 공동위원장 많습니다. 그리고 다 뭐가 앞에 좀 다르죠. 일단 이런 상황입니다. 자, 어제 이 상황과 관련해서 그동안 좀 여러 가지 좀 진통이 있었는데 어제 정리가 됐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보시죠. 선대위원장하고 상임선대위원장 어떤 저 구도로 다 됐는지 전부 아시는 것 같고, 우리 김한길 전 대표께서 새시대 준비위원회라는 또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하나의 조직을 또 맡아서 함께 하시기로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이나 김한길 이제 위원장님이죠. 위원장님이나 또 김한길 위원장과 또 김병준 위원장님이나 이분들이 서로 다 가까우신 거로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당 분들하고 당 바깥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게 될 때마다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 여러 가지 위원장인데 다 설명을 하죠. 지금 어떤 상태고 그리고 뭔가를 좀 걱정을 한 듯 이분들 알고 보면 다 가까워요. 이 얘기를 또 딱 강조합니다. 지금요. 다음은요. 지금 상황을 다룬 만평 하나 보시죠. 컷이 두 가지죠. 위에 컷부터 보겠습니다. 윤석열 선대위 구축이 방송에서 막 설명해요. 이름 나오면서. 조합이 어메이징하네. 이분이 이렇게 평가하시네요. 앞에 계신 분이. 근데 밑에 보겠습니다. 근데 이 어메이징의 뜻을 좀 더 풀이합니다. 윤석열 전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김종인 전 민주당 선대위원장, 김병준 전 노무현 정부 교육부총리,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신이죠. 공동대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다 여권입니다. 전직 여권 인사들이 지금 정권 교체를 외치는 야권, 야당 후보의 선대위를 꾸리고 있다는 거죠. 신경민 전 의원님, 이 만평 이 아랫부분.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 겁니까? 이거 무슨 뜻입니까, 이거? 일단 색깔이 특이하네요. 예. 빨간색, 파란색. 이름은 빨간색이고 네. 뒤에는 파란색을 썼어요. 네, 이건 뭐 당의 색깔을 상징하는 것 같네요. 물론 저기 다 있는 대로 하여튼 현재 민주당과 관련이 있었던 분들이 다 이제 빨간색으로 넘어갔다라는 표현을 저렇게 한 건데요. 예. 이건 그렇게 이제 큰 의미를 갖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의미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네,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또 김당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나 하여튼 우연히 저렇게 지금 된 거죠.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요. 따지고 보니까 이러네요, 정말로. 따지고 보면 지금. 이 수뇌부를 구성할 선대위가 다 저렇게 돼 있다는 것은 현재 그 정권 교체론, 정권 유지론, 예. 재창출론하고 관련이 있어 보이고요. 지금 현재 정치 상황이 이렇게 몇 년 동안 진행이 되어 왔다는 것을 이번에 아주 선대위 구성에서 극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것이 아마 유권자들에게 주는 영향은 그렇게 없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 네 분들이 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과정을 통해서 국힘당 쪽으로 이렇게 그렇죠. 월담을 한 거거든요. 한 번 한 번 보면 사연들이 많습니다. 다 피치 못할 사연 또는 가슴 아픈 사연들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에 주는 영향도 별로 없을 거고요. 국힘당 유권자들한테 주는 그 어떤 거부감일까요? 그런 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오늘의 정치 상황, 현재 그리고 미래의 정치 상황을 극적이고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인선이라고 판단됩니다. 최영실 편집위원. 요 지금 이름은 빨강색, 그다음에 과거의 양력 중에 어떤 조직의 이름 조직은 파란색인데 이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얼마나 사람이 없는가를 보여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여권이 얼마나 이 인물들을 품지 못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까? 어느 쪽에 무게를 두시겠습니까? 최영철 편집위원. 둘 다가 되겠지만 그러나 보다 좀 의미가 있는 것은 예. 지금 투표 행태가 보면 예. 정당 일체감 투표 행태가 점점 더 사라집니다. 2020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했지만 그 다음에 4.7 재보선에서는 국민의힘이 갑자기 서울시장을 압승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이렇게 바뀌어버린다는 것은 예. 이제는 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 고정팬이 사라지는 그런 투표 행태가 나타납니다.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지금 두 당이 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당 일체감 투표 행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 무당파층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도로 나가야 되고 국민의힘도 과감히 서진을 해서 호남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처럼 영남만 잡고 있어서는 절대로 투표에서 그 자신들의 정당 일체감 투표를 예. 끌어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중도와 무당파층에게 한번 구애를 그럼 해보겠다는 것이죠. 이분들은 약간 중도적인 성향이 그리고 그런 성향이 있다고 평가받는 분들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저분들의 다 색깔이 강하고 예. 그리고 말씀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분들을 품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상수는 줄어들고 변수는 늘어나는 더욱 모험적인 것인데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투표 행태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 과거와 다른 팬들을 잡아와야 된다. 지금의 고정팬으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 그것의 결론이 바로 저분들의 영입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는 생기겠죠. 제가 아까 변수가 늘어나고 했지만 예. 가장 큰 변수는 김종인 위원장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과거도 아시겠지만 2012년 박근혜 후보와의 결연 그리고 헤어짐, 그리고 문재인 2017년 대표와의 결연 그리고 헤어짐.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만은 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윤석열 후보의 길은 명확한 것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가 이번에 보여준 것은 있습니다. 예. 단판을 통해서 저 어려운 사람들을 다 1대1 맨투맨으로 데리고 왔구나. 그래도 다 조직에 포함을 시켰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여러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직접 전화를 한다고 그럽니다. 내가 필요하면. 직접 전화를 해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내가 이거 원하는데요. 좀 어떻습니까? 이것에 매혹돼서 저것을 들어준다는 의원들이 많던데 어쨌든 윤석열 후보는 이번에 단판 실력을 보여줬다. 그리고 적어도 그것이 뭐 큰 성과로 얻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도와 호남을 향해서 구애의 손짓을 보낸 것은 일단 예.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만평이 그냥 한눈에 다 정리를 좀 해놨네요. 여기다가 색깔까지 다르게 해서요. 일단 이런 만평이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선대위가 가닥을 잡았잖아요.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이걸 놓고 평가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바쁘시죠. 답변하느냐고.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이 본인이 이 청년들과 소통한다고 이제 홈페이지를 개설했거든요. 어떤 플랫폼인데 거기에 뭐 질문이 나왔어요. 뭐 이름 쭉 가면서 이런 사람들을 이끄는 선대위 잘 될까요? 이런 지도부를 2030 젊은 세대가 지지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선대위 그리고 국민의 후보 지지해야 됩니까? 라고 딱 질문 던지니까 답이 이겁니다. 잡탕밥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좋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까? 이게 뭡니까? 천하람 변호사. 잡탕밥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 이 뜻 얘기 좀 해주시고요. 홍준표 의원은 왜 이런 반응이었을까요? 뭐 잡탕밥 실제로 맛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찾는 분들이 많을 수 있고요. 근데 뭔가 이렇게 예. 잡이 들어가게 되면은 좀 약간 다른 의미를 또 갖잖아요, 지금. 이게 아까 만평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그 전신 전당까지 포함해서 한 26년 가량 당에 몸을 담아 왔다라는 거를 본인의 정체성으로 삼는 분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경선 과정에서도 본인이 오래 몸담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입당한 지 한 4개월여밖에 되지 않는 예. 윤석열 후보에게 당심에서 사실 완패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그런 서운함이 분명히 있는 걸로 보이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스스로 배출한 인물들을 키워서 쓰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외부에서 영입하고 수혈해서 선거 하나하나를 때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당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점점 없어지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을 표현한 걸로. 잡탕밥이라는 네. 표현에는 마음에 안 든다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굳이 왜 또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사실은 뭐 홍준표 대표가 굉장히 개성이 강하고 본인 생각이 강하신 분이죠. 저희 당 후배들 입장에서도 이낙연 전 대표님처럼 그냥 이렇게 보여지는 것만으로라도 이렇게 좀 합류해 주시고 하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예. 본인이 납득 안 되는 부분은 뭐 하지 않는 그런 어느 정도 고집이 있으신 분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아무튼 요즘 바쁩니다. 이게 답변이 질문이 너무 많이 와서 이거 답변 다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중 하나가 또 이렇게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다음은 대선 후보 부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쪽 후보 부인은 활발히 등장을 하고 있고요. 한쪽 후보 부인은 아직 모습이 없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부부 동반 행보 늘리는 이재명 왜일까? 최근에 이 이른바 이제 이 응급실행, 낙상 사고 관련해서 이제 부인이 굉장히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걸 둘러싼 여러 가지 얘기를 불식할 의도다. 그리고 딱딱한 마초 이미지 희석하려는 목적도 있다. 그리고 아직 부인 공개 등판 안 한 윤석열과의 대비 효과도 노린 거 아니냐. 왠지 여기가 진짜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지금요. 자, 그럼요. 윤석열 후보의 부인, 뭐 여러 가지 등장하는 영상들이 많은데요. 그중에 한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이거 좋네. 당연히 손발 좀 사잖아. 이거 예쁜 거 하나 골. 차서 손발이 괜찮아? 자기도 하나 사. 이거 얼마예요? 10,000원입니다. 10,000원. 자기가 사줬어요? 제가 평소에 다른 건 못 사. 이런 거라도. 이재명 후보 부인인데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이라고. 이재명 후보의 모습, 이재명 후보와 그다음에 같이 동반한 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여러 가지 뭐 대화를 나눈 모습이었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님, 선거 특히 대선에서 후보의 부인의 역할, 그 비중 뭡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캠프에서 후보만큼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요. 예. 캠프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죠. 지난 2017년 대선의 경우를 돌아보면 문재인 후보의 부인의 역할은 아주 엄청났습니다. 호남의 마음을 돌리는데요. 호남에서의 역할. 역할은 뭐 그건 아마 선거사의 길이 남을 건데요. 이번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 포인트를 지금 이재명 후보가 파고드는 거죠. 그러면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어떤 과거에 보면 굉장한 효과 역할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부인이 모습을 비추고 있는 이런 평가시네요. 여기 지금 제가 아까 그냥 이 후보들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그냥 소개를 틀리게 들었는데 이겁니다. 아직 부인이 공개 등판 안 한 윤석열 후보와 대비 효과. 뭐 이런 노림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데요. 다음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김건희 공개 활동 나서나 지금 야당에서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부인들의 모임이죠. 배우자 포럼 이게 발족할 예정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등장을 하는 건가? 여기 보면 윤석열 배우자로서 활동할 것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거는 선거운동 지원 뭐 이런 거에 나서는 거 아니냐라고 일단 뭐 전망은 됩니다만 내부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답니다. 김건희 씨 둘러싼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이다. 등판 시점 이거 늦춰야 된다. 이거 등판에서 유지할 게 없다. 이런 내부 시각도 있다고 합니다. 손아람 변호사. 네. 지금요. 안 나오는 겁니까? 못 나오는 겁니까? 그리고 당의 분위기 좀 알려주세요. 정말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둘러싼 당의 분위기는 뭡니까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굳이 꼭 나오셔야 되나 하는 분위기는 있긴 굳이 합니다. 꼭 그러면 그게 굳이 나오셔야 되나가 지금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선 끝날 때까지입니까? 뭐 대선 끝날 때까지 안 나오실 수는 없겠죠. 근데 예. 이제 공식적인 모습에 어느 정도 자리는 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예.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도이치모터스라든지 이런저런 의혹을 받고 있고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대외적인 노출을 많이 늘렸다가 혹시나 수사 결과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에는 부담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걱정들이 사실 당내에 그러면 있긴 합니다. 조금 기다려봐야 된다는 뜻입니까? 네, 그런 생각도 있으시고 아니면 노출이 되더라도 굉장히 공식적인 행사에 제한적으로 후보자의 배우자가 꼭 참여해야 되는 곳에만 가셔도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최인철 표지위원, 이 기사에 지금 큰 제목 뒷부분인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현역 의원들 그리고 당협위원장 부인들의 모임, 배우자 포럼 뭐 이런 게 꼭 발족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거 생기는데 지금 대소인데 후보분이 이 포럼에 등장하지 않는다면 등장을 안 해도 무슨 얘기가 나올 테고요. 등장을 하면 또 주목을 받겠죠. 이거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전 이번에 계속 결석을 해오셨는데 예. 이번에는 뭐 기말고사도 앞두고 있고 이번에 결석하면은 학점을 완전히 날릴 것 같아서 이번에는 아마 출석을 하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 이번에 나온다. 이번에 출석한다. 근데 출석을 하는데 지금까지 그 후보의 부인들이 해왔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예를 들면 예. 나오더라도 의자를 깐다든지 그리고 뭐 걸레질을 한다든지 완전히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단순히 어떤 귀빈처럼 등장해서 뭐 그렇습니다. 축사하고 이런 게 아니고 아예 그 조직에서 뭔가 진짜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습니다. 완전히 바닥에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등판 효과가 전혀 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인사말 하지 않고 예. 모든 것을 정말 남을 떠밀어주고 남을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철저하게 할 때 그것이 바로 등판 효과가 있는 것이지. 지금 가뜩이나 걱정 많은 상황에서 예. 출석을 하긴 하는데 결국 예. 꽈락을 맞지 않게 해서 출석을 하긴 하는데 그러나 지금 나와서 자기가 마이크 잡고 어떻게 잘못 행동해버리면 결국에는 결석에서 학점 날리는 것보다 더 못한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낮은 자세로 자신의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이것이 출석 효과가 있는 것이지 저는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정말 윤석열 후보의 당락에 어느 정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낮은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강의나 수업을 듣는 거에 비하면 강의 들으러 그리고 앉아 있으러 오는 게 아니라 강의 준비실 청소하러 와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지금요. 예. 윤경호 의원님. 역대 대선을 돌아다 보면 대선 후보의 부인이 등판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 대선에서는 등판을 하느냐 마냐고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만큼 논란이 많고 그 논란이라는 건 약점이 될 수 있으니까 괜히 긁어 부스럼이 될 수 있으니까 아닐까라는 짐작이 되는데요. 후보의 배우자라는 존재가 저렇게 따로 움직인다. 과연 그게 통할까? 배우자 포럼을 만든다는 얘기는 그러면 다른 뭐 선대위에 참여하는 분들의 배우자들이 후보의 배우자와 같이 엮여서 따로 움직인다. 그런 의미라면 정말 그건 매를 버는 저는 일 수도 있다. 다만 아까 이재명 후보 잠깐 보여줬듯이 예. 부인과 함께 손잡고 다니고 남편과 함께 손잡고 다닌다는 얘기는 예. 대통령 후보로 나온 저 사람도 그냥 평범한 일상의 생활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의 모습을 갖고 있구나. 그냥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둘이 뭐 장을 보러 다닌다.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을 이 사람들에게 그 유권자들에게 각인을 시키는 효과여야지 그게 아니라 그냥 베일에 가려져 있고 잘 등장하지 않고 뭔가 뭐 의혹에 가려져 있고 이런 식이라면 그건 오히려 마이너스. 그럼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가 같이 뭘 하는 모습이 나타나야지 그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거다. 전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가 같이 다니면서 보여주는 모습이 그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 사람도 별로 다르지 않구나.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는 예. 일반인의 모습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로 사람들이 공감을 하지. 지금 뭐 최경철 의원 얘기처럼 나섰는데 뭐 밑에서 다른 거 닦아주는 사람은 따로 있고 와서 축사만 하고 가고 만다. 그런 식이라면 그건 있을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김건희 씨라는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는 그동안에 몇 번씩 등장을 했을 때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들을 한쪽에서 일방적인 주장들을 막 펴왔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지금 명쾌한 해명이 안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예. 그 대목이 정리가 되지 않고는 과연 유권자들이 저 사람도 그냥 후보의 배우자로서 뭐 별로 특별하지 않구나라고 과연 느낄까. 그래서 등판 시점을 늦춰야 된다든지 아니면 아예 나서지 않는 게 도움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닐까 저는 짐작이 됩니다.
공개석상에 그리고 언론에 등장을 한다면 진짜 굉장한 주목을 받겠어요. 지금 상황이라면요. 아무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